인도라는 국가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인구수 세계 1위, 포스트 차이나, 힌두교의 나라, 아니면 요가? 그럼 문화라는 카테고리로 좁혀 생각해 봅시다. 인도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은 발리우드로 불리는 바로 영화산업. 인구수 전 세계 1위답게 발리우드는 미국 헐리우드보다 더 거대하다고 알려졌죠. 히어로물, 범죄물, 블록버스터, SF를 넘나드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매년 약 600편의 영화가 개봉하는 데 반해 발리우드에서는 매년 2,000편가량이 개봉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되시죠. 그리고 발리우드는 춤과 노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독특한 포맷이 존재하는데 인도인들의 자국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해 타 장르 영화가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 시장을 뚫어낸 것이 한류인데 최근 인도 영화계에서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작년 6월 5일 포브스 인도판에는 카말 하산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쓴 인도 영화는 한류운동의 정점에 있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원문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나의 열정이라면 영화는 나의 직업이며 인도에서의 영화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밝다. 인도 영화는 한류운동의 정점에 서 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증가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 언어, 음식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하드 달러로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수출이 된 것이다. 우리 인도인들은 모두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앞으로 50년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고 황금빛 성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선택은 우리 몫이다. 카말 하산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한류운동은 한류처럼 세계적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일으키는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이를 일반 명사화시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발리우드에서도 이처럼 한류가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 인도 내 한류 열풍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도에서는 이전 식민지 시절 영국의 것보다 미국의 것보다 한류가 더 영향력이 크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3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교부와 함께 전 세계 119개국의 한류 현주소를 담아 발간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 세계 한류 팬수는 약 2억 2,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구촌 한류 현황이 처음 발간된 2012년 926만 명 대비 약 24배, 전년 대비 4,6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전체 인구수에 버금가는 새로운 한류 팬이 생겼다는 의미. 전 세계 한류 동호 횟수도 1748개로 2012년 대비 약 2.3배, 전년 대비 64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순위로는 중국, 멕시코, 태국, 미국이 있고 인도의 경우에는 16위, 16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4억 인구를 생각했을 때 적은 수치로 보이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민도만의 문화 색채가 워낙에 강해 어떤 문화도 쉽게 파고들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적인 문화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초창기 한류도 이를 뚫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인도의 한류가 처음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북동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동부 지역은 인도의 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도 전역까지 파급되기에는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아 대다수 국가가 한류에 열광했지만 인도는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죠. 한류 불모지라고도 불렸던 인도, 지금은 어떨까요? 작년 12월 5일 군지스라 SBC LTR 발행인은 한류는 인도 대중 속으로 침투한 최초의 외국 문화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인들은 한국 문화에 유독 깊은 애정을 보인다. 이 정도로 인도 대중 속에 파고든 다국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도 중부 작은 마을 빌라스푸르에서 3명의 소녀는 새벽 3시까지 수다를 떤다. 이들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뮤직 페스티벌을 예매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시청자이기도 한 이들은 드라마를 통해 비춰진 서울 문화를 체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 교사에게 배워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다. 그들은 한국은 우리의 탈출구다. 한국 문화 속엔 인도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말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도인들은 한국을 그저 성형 관광지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인도인들은 전례 없을 정도로 한류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도 교육부는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고 이후 한국어는 인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외국어로 자리매김했다. 인도 한국문화센터에 따르면 인도 학생들은 한국어가 인도 힌디어와 비슷한 어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쉽다고 한다.
물론 이런 한국어 열풍은 음악, 드라마, 음식 등 인도를 사로잡은 한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인도의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초반 새싹을 틔웠다. 반군인 혁명인민전선이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힌디어 영화 상영을 금지한 것이 그 시초였다. 반군은 힌디어 콘텐츠가 그들의 문화유산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것 때문에 아시아권 영화, 특히 한국 영화가 대체제로 급부상하게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류도 자연스레 확산됐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후 한국문화센터가 델리에서 K-팝 콘테스트를 개최했을 당시만 해도 참석자는 고작 300명이었다. 그러나 6년 후 2018년 개최된 콘테스트엔 8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2천여 명의 팬들이 관람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사태로 봉쇄가 시작되자 집에서 한류를 즐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인도 대중은 사랑의 불시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작품을 특히 애청했다. 해당 작품들의 멜로와 미학은 발리우드를 사랑하는 인도인들에게 어필되기 충분했다. 애청자들이 드라마 속 패션, 음식, 문화를 탐험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선호도 역시 매우 강해졌다. 인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식 소비는 급등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면류식품은 2021년 1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해가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한국의 소프트 문화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가 외교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양국의 앞날을 주목해보자. 위 글처럼 한류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을 통해 형성된 팬덤은 한국 문화, 배우,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강한 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영화와 드라마들이 인도 시장을 강타하며 인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했죠. 이런 영향은 현재 한국어, 한식, 패션, 뷰티 등의 2차, 3차 K 콘텐츠로 확장되었고 매년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은 18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나 늘었습니다. 이는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회를 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23년 14억 2862만 명으로 중국의 14억 2567만 명을 제쳤는데 전문가들은 인도의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다시는 역전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2.01명으로 중국보다 2배 가까이 높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단순 인구수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즉 인도 인구의 상당수가 한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인도의 중위연령은 2022년을 기준으로 27.9세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42.7세, 미국은 39.7세, 베트남은 35.6세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인도의 경제 성장 속도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인도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조 4,685억 달러를 기록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를 두고 2027년에는 인도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류는 이처럼 대한민국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인도 한류의 역사는 아직 짧고 기반은 두텁지 않습니다. 인도의 깊은 역사와 자국문화 애호 성향,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서구 문화에 대한 친밀도 등을 감안하면 한국과 보다 폭넓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대중문화뿐 아니라 전통문화, 순수예술, 언어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문화 교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인도 내 한류가 더 훨훨 타올라 우리나라의 산재된 많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키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산삼발효 치명환 최대 25만원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치명환 제품들이 비법이라는 핑계로 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에 담은 모든 원료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최고급 인도네시아산 침향에 강원도 오대산에서 캔 70년근 영초산삼과 100% 동일한 DNA가 적용된 산삼배양근, 세계 최고급으로 쳐주는 국내산 6년근 홍삼, 광가 황제의 장수비결로 꼽히는 녹용에 나사가 우주의 식품으로 뽑은 페루산 마카, 체내 흡수율 극대화에 필수적인 특허받은 환기 발효액, 그리고 숙지황, 산수유, 당귀 등 13종의 건강약재를 통째로 갈아 원물을 전부 한 알에 담았습니다. 추출액의 경우 0.1g을 넣어도 100%로 표기가 가능해 실제 원물의 양을 알 수 없지만 정에 담은 추출물이 아닌 원물 100%를 갈아 넣어 제대로 만든 치명환이죠.
절대적인 소량 생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고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25만원 할인 기회가 곧 마감됩니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